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조윤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어린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참 안타까운 사고와 굉장히 비슷한 경우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아이를 둔 아빠로서도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예. 2일 날 그 밤 11시경에 부산 기장에 있는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라고 합니다.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그 불을 진화를 했습니다만 예. 안에는 안타깝게도 그 어린아이 자매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라고 하는데요. 불이 나니까 한 아이는 그 정문 쪽으로 또 한 아이는 베란다 쪽으로 대피했지만 결국 그 탈출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그 모습을 잃은 것 같은데 자초지종을 확인해 봤더니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 근처에서 나름대로 또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식당을 밤에 마치고 부부가 야간에 아이들 재워놓고 이렇게 외출을 한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인근에 나름대로 그 잘 알려진 식당이고 그 집도 알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호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아파트가 근데 화재가 발생하기 2시간 30분 전쯤에 정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에 대한 원인 조사 이루어져야 할 텐데 연관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정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복구가 되게 되면 순간적으로 많은 전기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부하나 과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 경우에는 손상된 그런 전선의 경우에는 그런 누전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권장하는 것이 정전이 발생했을 때는 각종 콘센트나 플러그를 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측면 살펴보게 되면 정전도 이번 사건의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사망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런 진술에 따르게 된다면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를 켜놓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로 전류가 흐르고 있을 정전에서 복구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과전류나 과부하가 흘렀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발생한 부산 아파트 화재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들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프링클러라는 것은 화재 때 물을 흩뿌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3년을 기준으로 2003년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내부에 그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그저 화재 감지기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번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 아파트로서 2003년 이전에 있다 보니까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려주는 그런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며칠 전 지난달 24일 같은 경우에도 부산 한 지역에서 거의 비슷한 사고가 남으로써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축 아파트에 지금 설계 변경을 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느 아파트가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과 관련되는 어떤 요청사항을 좀 더 높여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부분인 것 같은데 소를 잃었다고 하면은 외양간이라도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으로 꼽히는 3천억 원 횡령 사건의 주범 경남은행 전 간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3천억 원이라는 돈을 개인이 빼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의 뭐 단군일의 은행원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최대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징역 34년을 선고를 받았기 35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 이 형도 재산형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토탈해서 3,089억 원을 그 횡령을 했는데요. 봤더니만 개인적으로 단독 범행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 10년 동안 한 800억 원을 횡령을 했고 그리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고등학교 동창과 공모를 해서 한 2,300억 가량을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범행 수법이 굉장히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은 화이트 칼라 범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그
투자금융 부장으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동산 개발하는 시행사가 돈을 빌려줬다가 그것을 변제한 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것을 이제 하다가 안 걸리니까 대담하게 자기들이 마치 시행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든 다음에 대출을 해서 이것을 이제 횡령했는 금액이 거의 뭐 14년 동안 3천억을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정말 저희 법조인으로서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 됐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횡령액이 이제 3천억 원에 달하다 보니까 이모 씨가 빼돌린 회사 돈은 월 평균 7천만 원을 이상을 쓰면서 생활을 해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호화 생활을 이뤄낸 거예요?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빼돌린 이런 범죄 수익을 가지고 금괴를 다량으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화를 통해 가지고 상품권 같은 것도 다량으로 매입을 해서 오피스텔 3곳에 나눠서 이를 보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7천만 원 이상 정도의 그런 소비 패턴을 보여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동산도 83억 원 상당의 고급 빌라, 강남에 있는 고급 빌라와 명품 등을 사들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골프랑 피트니스 회원권과 자녀 유학비 등에도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참 3천만 원도 아니고 3천억 원이에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씨의 가족들도 회사 돈을 빼돌리는데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아내와 친형 이미 처벌이 내려졌다고 해요. 여기는 처벌이 있었고 실형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형과 부인 같은 경우에는 실형으로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라고 하는데요. 그것 외에도 한 7명 정도가 그 관련된 사람이 다 실형을 선고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더니만 김치통을 현금통으로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김치통에 4억 원이나 있었고, 형 같은 경우에는 44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 현금으로 바꾸고 하는 것에 도와줬고, 또 이게 그 수사기관이 그 수사를 해오자 적극적으로 도주를 도왔다라는 그런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에 대해서는 형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가족들에 대한 형은 현저히 낮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